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제 유튜브에 어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김영국 선생님, 사회생활을 하고서 성격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되는 방법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그 강의 요청드린 걸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분의 어떤 이 댓글은 솔직히 너무나도 뻔해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해가지고 성격이 변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되냐. 이건 사실은 뭐 뻔한 대답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너무나도 뻔하지만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5가지 처방,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 인간관계, 너무 거기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말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뭐 이 회사를 내가 막 성공시키고 어떤 내가 이 좋아하는 분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까고 보면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생활의 가장 큰 의미 부여는 뭐냐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너무 이 사회생활에서 뭐 직원들과의 행복을 느끼고 일의 성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자아성찰을 하고 내가 더 성숙된 모습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회생활의 목적은 그냥 돈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회사 안에서 내가 열심히 그냥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기대치를 확 낮춰버리자 이거죠. 너무나도 이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하고 의미부여를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애써야 되고 고통받게 된다.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 가족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니 밖에서 이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월세 내고 이렇게 살기 위한 거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한 하나의 목적만 생각하고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이제 퇴근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잊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회사에 있었던 이 수많은 어떤 감정, 생각, 안 좋았던 기억 이거를 그대로 갖고 집으로 갖고 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걸 갖고 집으로 와버리면 이 짜증과 분노와 이 기분을 가족 내에서 풀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부모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고 여자친구한테 그걸 풀어야 되고 남자친구한테 화풀이해야 되고 신경질 부려야 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술 먹어야 되고 과음해야 되고 몸은 상하고 다음날 또 부시시한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고 회사에서는 또 짜증나고 이게 이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긍정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생활에서 이 힘든 거, 이 회사에 있었던 일은 퇴근하는 순간 완전히 리셋을 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회사에 있었던 일을 사실은 계속 갖고 와요. 이걸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컵을 사실은 들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가 끝났으면 이 컵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딱 회사에 퇴근했을 때, 나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회사와 지금 이 순간에는 상관이 없다. 리셋되었다. 나는 지금 쉬는 시간이고 남는 시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저녁에 영화를 보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1시간 동안 한다거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내 자신한테 말을 해주면서 우리의 뇌를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되돌려놔야 된다. 이게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 회사에 있었던 일을 갖고 와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걸 갖고 와버리면 결국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 수 없고 또 짜증나고 지치고 힘들고 집에서 쉬지 못하니까 피곤한 상태 속에서 다시 잠을 자게 되고 다시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회사와 만약에 이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끝나면 우리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바로 알아서 리셋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주파수를 순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데 이 회사와 이 집,
이게 주파수가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으면서 회사에 있었던 생각들을 쑥 이제 다 비우고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 몰입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저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인 사람을 상담하면 제 마음도 같이 어느 정도 우울해져 있고 불안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제 마음도 같이 공감하다 보니까 다소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이거를 못 털어냈죠. 혼자 그냥 가만히 골똘하게 빠져 있는데 이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빨리 이 어떤 느낌 정서를 털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걸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 생각이 빠지면서 리셋이 되면서 다시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라면 출근하기 전 30분을 걸어도 좋고 아니면 퇴근 딱 하고 나서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든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 회사와 이 집과의 간격을 두면서 분리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운동을 할 것인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인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 좋은 생각, 좋은 상상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분 좋게 집에서 어떤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멈추지 않고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오면 이 먼지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숨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번째, 개인 생활에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회사라는 공간은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피와 땀, 우리의 어떤 고통을 담보로 사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웃으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결국은 회사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나의 삶의 에너지, 이 활력을 회사에 이렇게 주면서 우리는 그만큼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돈을 버는 목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가 아닌 이 공간에서는 자기만의 기쁨을,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취미 활동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회사가 끝나면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활력을 찾고 에너지를 찾아야만이 빨리 또 회사 가서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받아야지. 이 돈을 받아서 또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내가 운동도 하고 영화도 하고 내가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고 자기 개발에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은 꼭 필요하다. 이게 없어버리면 이 회사는 어차피 스트레스고 고통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삶 자체도 고통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쉽게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나중에 회사 생활도 싫어지고 회사도 다니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생활의 기쁨을 꼭 찾아야 됩니다. 내 회사가 아닌 개인 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회사 생활도 힘들고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하고 더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4번째, 회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어찌 보면 나쁜 직장 동료잖아요.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은 상사일 수도 있고 나를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정말로 직장 동료, 나를 항상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인데도 자꾸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맘먹으려고 하는 후배 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꼭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바보처럼 참을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하면 참으면 일단 안 됩니다. 그냥 할 말 따박따박 해가지고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내 손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그 사람과 싸우면 나도 힘들어지고 바보처럼 참으면 내가 왠지 계속 당하니까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쁜 직장 동료를 불쌍하게 보는 수밖에 없다. 야,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상사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매일 저렇게 욕먹고 참 불쌍하다. 나이 들어서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지?
정말로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그 인간을 불쌍한 인간으로 봐버리는 게 속 편한 거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직장 동료를 자꾸 너무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참지도 말고 그냥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 나쁜 직장 동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기본도 안 되고 막 욕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성질 막 멋대로 부리고 화내고 그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비참하고 안타깝고 불쌍하냐 이거죠. 차라리 그렇게 바라보게 불쌍하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속 편하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저는 할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직장 생활에 모든 걸 올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찌됐든 그냥 돈 벌기 위한 거예요. 또 다른 나의 삶이 있고 또 다른 나의 미래를 계속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목을 메고 바라보다가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 이후의 삶을 미리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야간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해가지고 뭐 대학을 간다거나 어떤 뭐 대학원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혼자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직장을 넘어서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어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의 삶을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의 어떤 꿈과 희망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10년의 미래를 미리서 계획을 해놓고 현재를 묵묵히 직장생활하면서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항상 미래에 어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은 물론 이제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5가지 정도만 조금 잘 유념하고 이해하면 정말로 이 힘든 이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가지 마음을 조금만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직장 생활에서 덜 스트레스 받고 퇴근 이후에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만들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좀 더 견디면서 긍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퇴근하게 되면 아 내가 집에서 또 할 일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퇴근 후의 삶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직장 생활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자기 삶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